근데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 빼앗기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그 한국이 일제로부터 강제 점령당했다. 이걸 독립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강대국들이 호의로 우리를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15만 이상에 달하는 그 순국선열들의 피해 대가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 15번에도 뭐 시기를 물어보는 건데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 시기는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민족주의 계열과 서해주의 계열은 학생들과 함께 만세 시위를 준비하였다. 이 계획은 일제에 의해 사전에 발각되었지만 학생들은 예정대로 6월 10일에 만세 시위를 전개하였다. 1929년 10월 말 나주역에서 발생한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의 충돌에 대해 경찰은 일본인 학생을 일방적으로 두둔하였다. 이러한 민족차별에 분노한 광주 지역 학생들은 11월 3일 식민지 교육제도 철폐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항일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나는 1929년 10월 말이라고 이미 시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순종이 언제 서거했는지를 물어보니까 알면은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가번은 그 순종의 서거를 계기로 발생한 그 60만 세 이제 운동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는 1926년 그 4월 달에 순종이 이제 서거를 하고 그 다음에 6월 10일이 그 순종의 인산일인 거죠. 그러니까 그 고종의 인산일에 3.1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때 다시 한번 이제 대대적인 그 민중시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여러 틈에서 이제 그 여러 독립운동 세력들이 조직을 합니다. 이때 가장 활발하게 이제 움직였던 것은 사회주의 세력들인데요. 당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이쪽에 상당히 많이 그 연대를 하고 있었어요. 뭐 요즘은 이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뭐 일각에선 어리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는 고등학생이면 상당한 성인 대접을 받고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이 당시는 조혼 풍습에 의해서 결혼한 학생들도 많고 그다음에 상당한 지식인 대우를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회주의 계열들이 전국 학생 뭐 과학연구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과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과학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사회과학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죠. 그런데 이 많은 준비를 하고 이 중에서 또 이제 권오설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이 권오직, 권오설 형제인데 둘 다 유명한 안동 출신의 유명한 저명한 사회주의 활동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권오설이 학생 조직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날 대대적인 시위를 전개하기로 했는데 이때 뭐 에피소드 하나는 일본에서 이 위조 집회 사범을 체포하러 일본의 경찰들이 이쪽에 파견 나왔는데 파견 나와서 위조 그 집회범을 수색하는 와중에 이 60만세 운동에 경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건으로 일본이 알게 되면서 일본이 또다시 한번 대대적인 만세 시위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대대적인 이제 체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준비 조직이 거의 다 와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인산 당일이 되니까 각지에서 학생들이 그 군중들 틈에 섞여 있다가 유인물을 뿌리고 만세운동을 전개했던 사건이 바로 그 60만세 시위죠. 근데 지문은 신간회가 결성되었다. 신간회는 1927년에 결성되니까 신간회가 바로 답은 정답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이제 쉽지는 않은 문제죠. 이게 언제 어떤 사건들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문제인데요. 근데 신간회는 뭐냐면 우리가 민족유일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는 여야가 아주 극심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도 뭐 친일파들은 제외하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계열과 이제 사회주의 계열이 있는데 이제 민족주의 계열에서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일제와 어떻게 좀 적당하게 일제와 타협해가지고 부분적인 자치라도 좀 얻어보자 또는 부분적인 참정권이라도 좀 얻어보자라고 하는 민족주의 세력이 있고 뭐 요 세력들을 갖다가 요 세력들이 주로 그 당시 동아일보 중심으로 모였는데요. 요 세력들을 갖다가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 또는 개량주의 민족주의 세력 이렇게 말하죠. 그 반면에 일제의 식민 지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민족의 완전한 자주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인데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그다음에 사회주의 세력이 연합해 가지고 만든 민족 좌우 통합에 의한 민족유일당이 바로 신간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당의 명칭은 쓸 수 없기 때문에 당이라는 이름을 못 썼고 그다음에 원래는 신한 대한민국 할 때 한자를 써가지고 신한회라고 지려고 했는데 일제 당국이 한자 대한민국에 한자 쓰는 걸 허용하지 않아 가지고 간자를 바꾸어 가지고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간회에서 신간회가 만들어지니까 삽시간에 전국 각지에 신간회 이제 주회들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뭐 광주 학생 운동이 일어날 때 조사단을 파견하고 또 만주 지역 같은 데서도 동포들이 어떤 억압을 받으면 조사단을 파견하는 등으로 해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한편으로는 일제의 탄압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 당시 이제 코민테론 제3국제공산당 쪽이 약간 이제 뭐 작용화 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민족유일당 해체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결국은 1930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자유시 참변은 1921년에 발생하는 건데요. 봉오동 청산리 대첩을 승리를 이끈 독립군들이 잠시 이제 일본이 계속 이제 강한 엄청난 숫자로 탄압을 하니까 이 러시아에 들어가 가지고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나오자라고 해서 러시아로 이동을 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 경내에 있는 이제 한일 조직들이 두 파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르쿠츠크파하고 상해파하고 그 양파에서 이 러시아 영역으로 들어온 독립군 세력을 각자 자기 자신들의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결국엔 사태 판단을 잘못한 소련 적군이 무장 해제를 요구했고 독립군들이 군인인데 군인이 무장 해제한다는 건 뭐 목숨을 잃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독립군들이 무장 해제를 거부하니까 소련 적군이 발포하면서 많은 사상자가 난 사건이죠. 사실은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사건이 독립운동 쪽에 독립군 세력을 아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 그런 사건입니다. 원래 당초 계획대로 러시아 영내에 들어가서 휴식을 좀 취하고 군사훈련도 다시 하고 무기를 상당히 보충받아 가지고 다시 나와서 싸웠으면은 아주 일본으로서는 대단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텐데 이 자유시 참변 때문에 상당한 전력의 손실을 가져왔죠. 그다음에 3번 남북협상이 추진되었다. 뭐 이 부분은 해방 이후 백범 김구 주석을 중심으로 한 분단을 반대하고 끝까지 이제 통일을 추구했던 정치 세력들이 추진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1948년도 사건입니다. 그다음에 유경공원이 설치되었다. 뭐 유경공원은 1886년에 근대적인 뭐 교육기관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씨 척척 정권의 핵심 인물이었던 그러니까 민영익을 중심으로 뭐 만든 근대식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로 양반 자제들을 입학시켜가지고 세층 소위 말하는 뭐 근대식 교육을 뭐 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뭐 얼마 가지 않아서 1894년도에 폐교한 이제 그런 학교죠. 그다음에 군국기무처가 설치되었다. 이런 군국기무처도 아까 이제 통리기무 암문처럼 이게 1894년에 이제 어쨌든 이렇게 통리기무 암문은 고종이 청나라의 제도를 좀 이제 참작해가지고 만든 거고, 이 군국기무처는 1894년에 이 당시에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동학혁명이 거세게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종을 점령한 다음에 그 대원군을 모셔다가 대원군에게 정권을 주면서 앞으로 이제 그 군국기무처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모든 국정을 총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건데, 결국은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주장하던 대원군이 나중에는 이 당시에 가면은 일본의 앞잡이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보면 너무 이제 갈짓자 행보를 걷는 거예요. 적어도 대원군이 자기가 쇄국 정책을 그렇게 추진했으면 이때 최소한 위정척사 운동의 리더가 되든지 뭐 이렇게 해서 싸워야 되는데, 일본이 이제 궁중 점령하고 정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일본이 대원군 이뻐가지고 정권을 줄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원군이 들어와서 뭐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정답은 신간화가 결성되었다라는 겁니다. 16번은 밑줄 친 사건을 주도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이 백범일지에 나왔는데요. 우리 프랑스는 지난 10여 년 동안 김구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김구가 단원을 보내서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우리에게 김구를 체포해 넘기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프랑스가 일본과 전쟁을 결심하지 않는 한 김구를 보호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벌써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 이러니까 이제 이봉창 의사가 생각나시죠? 그러면 이제 이봉창 의사가 속해 있던 단체가 무슨 단체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예송을 전개하였다. 예송은 조선시대 때 효종임금이 세상 떠나고 그 효종의 부인인 인현왕후 장씨가 세상 떠났을 때 그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라고 벌어진 사건이니까 상관없죠. 그 다음에 이제 한성순보를 발행하였다라고 하는 건데요. 한성순보는 1883년에 뭐 열흘에 한 번씩 발행하는 신문을 순간이라고 하는데 순간으로 발행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에서 발행한 신문인데요. 뭐 이걸 갖다 근대적인 최초의 신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근대라는 말을 너무 좋아해요. 사실 조선에서는 숭정원에서 조보라는 걸 발간했어요. 그래서 그 조보에는 그 전날 임금이 누구 만나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다 기록해가지고 다 사방에 다 뿌렸습니다. 그래서 저 시골의 유생들도 며칠 전에 임금이 누구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를 다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금 뭐 한성순보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마치 이제 근대적인 뭐처럼 이야기하고 그 전에 조보를 갖다가 전근대적인 행위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규정들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당시 승정원에서 만든 조보들은 지금보다 나아요. 지금도 우리는 뭐냐면 박근혜 정권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대통령이 밤중에 누구 만나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선에서는 이걸 전부 다 조보를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이거는 이제 독립협회에서 이제
관민공동회를 이제 주최한 거를 물어보는 건데요. 이게 1898년도에 뭐 일어난 그런 이제 이 사건들이죠. 그러니까 이 독립협회 쪽에서 이제 한 일이기 때문에 뭐 김구하고 직접 관련은 없죠. 그 다음에 윤봉길이 단원으로 활동하였다. 윤봉길이 단원으로 활동한 조직이 한인애국단이죠. 그래서 한인애국단에 소속된 그 윤봉길이나 이봉창 의사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윤봉길 의사가 상해 홍콩공원에 폭탄을 던지고, 그다음에 이봉창 의사가 그 도쿄에서 일왕 히로유도에게 이제 폭탄을 던지면서, 비록 이제 이봉창 의사는 실패해서 뭐 형장의 실로 사라졌습니다만 그 엄청난 그 국제적 여파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동이라는 것이 그 원래 독립운동가들이 처음 만든 운동의 큰 계획은 그 만주에 독립운동 근거지를 세우고 그곳에 군관학교, 사관학교를 세워가지고 그 장교들을 배출하고, 이들이 이제 독립군을 조직해서 일본과 전쟁을 해서 독립을 되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방략이었는데, 이것이 안 될 때는 그 다음에 총 들고 폭탄 들고 이제 싸우는 것이 올바른 방략인 거죠. 물론 이제 총 들고 폭탄 들고 그 소수가 싸워서 독립이 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국제적인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점령당했다라는 것을 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943년에 카이로 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당시 이 강대국들이 회의를 할 때 한국을 갖다 독립시켜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실 이런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사실 잘 몰랐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제로부터 나라 빼앗기고 나서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결국 한국이 일제로부터 강제 점령당했다, 이걸 독립시켜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강대국들이 호의로 우리를 독립시켜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15만 이상에 달하는 그 순국선열들의 피해 대가로 우리가 독립을 쟁취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청해 선진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이거는 실학이 이제 두 파로 나누죠. 그 다음에 한 파는 그 중농학파, 그 경제치용학파라고도 하는 농업과 이 토지의 그 분배를 주장하는 그 중농학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상학파, 이용후생학파라고도 하죠. 이 이용후생학파에서 청해 문물을 이제 배우자고 수용하자고 주장했는데, 바로 이제 조선 후기에 그런 실학의 한 흐름을 물어보는 겁니다. 17. 밑줄친 시기에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에는 중일전쟁 이후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된 시기에 일제에게 수탈당한 사람들의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신고산이 우르르 하는 그 노래 있죠. 그래서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쥐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양곡배급 적어서 콩괭문만 먹고 사느나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이름 석자 잃고서 족보 만들고 우느나 라고 하는데, 일제의 억압이 아주 극심해진 시기에 발생했던 그 일들이죠. 그러니까 요 시기에 일어났던 일이 뭐냐라고 말하는 건데요. 먼저 일본 황국신민서사 암송을 강요하였다. 이게 이제 일본이 나중에 군국주의화 되면서 이제 민족 말살주의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 사용을 금지시키고, 예를 들어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 소학교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그 친구들끼리 대화하다가 한국말을 했는데 그게 일본인 선생 귀에 들어오거나 친일파 선생 귀에 걸리면은 아주 심한 벌을 받았죠. 그리고 그 매일 아침 그 조회 시간에 모여가지고 도쿄에 있다는 소유 황궁 일왕이 사는
궁을 향해서 허리를 꺾고 이제 요배를 하게 하고 절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한국인들은 이제 식민지 백성이기 때문에 병역 의무가 없었는데 이때 지원병 제도로 만들어 가지고 강제로 끌고 갔던 군사로 끌고 갔던 그런 시기에 발생했던 사건들이니까 답은 이제 1번이 맞죠. 뭐 구조 소경 제도를 정비하였다라는 2번은 뭐 통일신라 때 일인 거죠. 그다음에 상범 뭐 이제 홍범 14조를 반포하였다. 이거는 이제 갑오개혁 이후에 한 사건이니까 뭐 1895년 이때 발생한 일들이고요. 영정법을 시행하였다. 뭐 영정법은 당시 이제 농지세가 상당히 이제 세금이 들쭉날쭉했는데 이걸 갖다가 일정액으로 이제 고정시킨 세금 제도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인조 때 시행했다가 영조 때 상당히 확대된 그런 법입니다. 그다음에 노급을 폐지하였다. 노급은 이제 고대에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신하들에게 세금을 대신 걷어가지고 사용하게 한 뭐 그런 제도인데요. 주로 이제 역사상으로는 신라 때 많이 발행을 하는데, 그래서 신라 이제 신문왕 때 약 7세기 후반에 신문왕이 이제 노급을 폐지하고 그다음에 대신 뭐 녹봉을 봉급을 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나머지는 조금 이제 하나하나 다 알려면 쉽지 않지만 사실 이거는 중일전쟁 이후, 그러니까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나죠. 이때 이제 일본의 정책이 아주 이제 군국주의로 하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답은 쉽게 1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